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국화를 그려볼 건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씩 공부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냥 일단 이미지만 좀 보고 좀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이 꽃은요, 그 국화꽃이에요. 작은 국화꽃인데 불란서 국화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꽃을 오늘 그려볼 거예요. 주 컬러를 약간 아이보리 컬러로 잡고 이제 지난번처럼 음영을 조금씩 주면서 채색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 국화꽃도 그렇고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이제 동백꽃 측면 부분의 꽃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그려봤던 금계국 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태는 이런 식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을 빛이 이제 여기서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쪽 부분이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이쪽으로 갈수록 밝아지겠죠. 빛을 이렇게 여기가 제일 많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올수록 이렇게 올수록 또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피어나면, 이렇게 활짝 피면 이 윗부분이 더 많이 보일 거고 아랫부분이 조금 보일 거예요. 그쵸? 요런 식으로. 여기 부분이 빛을 가장 많이 받을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점점 밝아지는 형태로.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가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 형태는 이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빛이 여기서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등지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될 거예요. 사진으로만 보셔도 일단은 색상 차이가 극명해서 아마 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런 그림자를 오늘도 조금 더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물고기 아트 아뜰리에 블로그에다가 올려뒀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프린트 하셔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흰색 꽃이다 보니까 여기 형태가 불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필로 진하게 표시를 좀 해두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사실 요 꽃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 좀 삭제해주는 부분도 좀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쪽은 앞부분에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을 줘서 여기는 조금 복잡하지만 좀 살려줄 거고요. 요거 있죠. 요거는 저는 이제 없애줄 거예요. 조금 요거는 없애고 여기도 있잖아요. 뭔가 3개 정도가 되게 얇은 꽃잎이 겹쳐진 느낌이거든요. 여기도 그냥 하나로 해주고 조금 짧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수정을 해줄 거고 얘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짝 펴주고요. 요거는 뒤집어진 모양으로 조금 만들어줄 거예요. 사이즈를 좀 키워서.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고 요거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리기 편한 방향으로 조금 수정을 해가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스케치 요거 2송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프린트물은 이제 A4 사이즈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려줄 건데, 먼저 이제 그릴 위치 꼭 정중앙에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아래쪽에다가 종이가 아깝다 이러신 분들은 반 잘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먼저 이렇게 크기와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그쵸, 이 꽃대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돼 있고, 얘는 살짝 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 A자 형태로 꽃대가 이렇게 가 있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훨씬 넓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보다, 여기가 이제 중심이니까 아래쪽보다 윗부분이 좀 더 넓은 형태로 너무 크지 않게끔 위치를 봐주시면서 이렇게 가이드 선을 그어주세요. 여기 중심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수술의 끝부분,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보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만큼이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는 작업은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가 다 가상으로 만들어준 이 중심점이고 가이드 선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제 스케치 하면서 계속 맞춰줘야 되는 거고, 사실상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드를 그리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눈으로 옮기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한 트레이닝이 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떨어져 보여요. 뭐 이렇게 연필선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대셔도 괜찮아요.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와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살짝 떨어진 곳에서 여기도 이렇게 가이드 선을 그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려 나가시면 돼요. 그리는 방법은 지난번에 저희 금개구 꽃 그린 거랑 똑같아요. 또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한 번 더 보고 오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연필이 뾰족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연필 깎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중심에 있는 이 꽃 수술부터 그려주시는데, 이렇게 지글지글한 모양을 좀 살려줘야겠죠? 스케치 할 때부터 이 라인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면서 얘도 마찬가지 지난번처럼 이렇게 점으로 콕콕콕콕 찍어줄 건데, 이것도 살짝 음영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림자 처리. 이제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살짝 더 진한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를 살짝 나중에 진하게 좀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약간 이렇게 나선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씨앗이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선형을 약간만 표현을 해주시면 채색할 때도 그 방향으로 대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앙에 이제 요거 수술 부분 먼저 그렸고요. 줄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좀 정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줄기와 이 꽃잎의 거리가 상당히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줄기에서 나오는 지금 요거 제가 아까 하나 그려준다고 했던 요 부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 줄기랑 살짝 어긋나게 여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는 사실 사진상에 좀 애매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나와주면서
살짝 뒤집어져 있는 모양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거 하나씩 뭐 이 방향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요렇게 가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일단 여기도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그려주고 또 이어서 그려주시는데, 자, 요런 꽃잎 그릴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거. 주의라기보다는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거는, 이제 모든 꽃잎은 사실상 여기 가운데 있죠. 이 중심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칫하면 이 얘하고 어긋난 방향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꽃이 형태가 많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심에서 이 꽃잎이 나온다는 거,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 가이드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 거니까. 자, 여기도 잘 안 보이는 데는 이렇게 좀 연필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하나하나 이제 모양을 보고서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얘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직선을 조금 봐줘야겠죠? 수직선을 봐주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1, 2, 3, 4까지 그렸어요. 이제 5를 그렸는데 얘를 수직선을 그어보니 이 네 번째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그려주시면 돼요. 수직 수평을 계속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연필선을 너무 진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일단 스케치를 쭉 해볼게요. 제일 튀어나온 요 부분하고 이 윗부분하고 수평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요만큼 공간이 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평을 그어서 요만큼 공간이 뜨는 이 위치가 이제 요 제일 키 큰 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쵸? 요렇게. 그러면은 또 옆에 거는 이렇게 수평을 그어봤더니 방금 했던 요거랑 키가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키를 정해주시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 이 수직 수평을 이제 계속 긋게 되면 여기가 되게 지저분해져서 스케치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하게 이렇게 그어보시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굳이 이렇게 긋지 않아도 이쯤에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제 요게 가능해지니까 요거 연습을 저희가 이제 많이 하자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보면은 꽃이 뒤에도 하나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거든요. 요거를 좀 복잡하니까 요걸 하나로 그냥 만들어 줄게요. 그냥 뒤에 키 큰 애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조금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런 지점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이런 바깥 공간.
바깥 공간을 또 잘 봐주시면 스케치할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바깥 공간의 모양을 좀 보면서 그려주시고, 얘도 수평을 그어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정도, 요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수직 수평을 봐가면서 그리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 너무 또 여기에만 얽매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뒤에 있는 거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가이드선은 조금 정리를 바로 해줄게요.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이런 물체와 물체가 서로 다른 물체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스케치선을 조금만 더 또렷하게 해주세요. 다리를 그려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송이 이 앞부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앞에가 되게 복잡하죠? 자, 먼저 일단은 가운데 수술의 라인부터 얘처럼 일단은 그려볼게요. 여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드 했던 모양으로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자, 이제 밑에 부분, 여기 제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선 좀 지우고. 여기 일단 줄기 위치를 같이 한번 조금 잡아보고요. 줄기의 위치를 이렇게. 그리고 줄기 윗부분은 이제 꽃이 들어갈 거니까 이제 살짝 지울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꽃잎부터 일단 보이는 대로 그려주는데 일단 이렇게 형태 잡아주세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뒤집어진 또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 뒤로 꽃잎 하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술을 약간 가리면서 꽃잎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거리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끝부분 여기서 수직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만큼의 이제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옆에다 수직을 좀 갖다 대주시고 여기 거리를 찾아주세요. 여기 거리 비슷하게끔 여기와 여기 거리가 비슷하게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 잡아주신 다음에 이 안쪽으로
또 조그만한 거 이파리가 하나 있죠?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 옆에 요거 있죠, 요게 지금 한 3개인가 2개가 겹쳐 있는 그거 같거든요. 요거를 그냥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로 만들게요. 근데 이제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이제 꽃잎이 나오고 있죠? 요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의 거리가 조금 긴 편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로 이렇게 꽃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조그만한 꽃잎이 여기를 이렇게 살짝 위로 덮고 있네요. 이 수술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또 연달아서 또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또 옆으로 또 하나가 더 있죠. 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도 수평을 그어서 한번 여기랑 비슷한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이가 이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이 밑으로 여기가 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수직을 그었더니 이 아래에 있는 요 부분하고 또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수직 그어주시고 꽃잎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밑에 안 보이니까 일단 제가 지울게요, 여기를. 자,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또 뭐가 하나 있죠. 그럼 얘도 수직으로 내려보고 이 끝에랑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대충 요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만큼 오는 거겠죠. 옛날에 그림을 배울 때 그 입시할 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시연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수직 수평,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볼 때는 이해가 돼요. 볼 때는 선생님이랑 같이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걸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하고 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그렸어요. 일단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표시했던 요거 있죠. 요거를 되게 유심히 봤어요. 물론 지우개로 지운 것도 있어서 볼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도대체 어디가 떨어졌다는 건지를 계속 좀 알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계속 똑같아질 때까지 몇 번 그렸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그림을. 근데 이제 되게 엄청 지겨워요. 그 과정이.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고 되게 지겨웠었는데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차이라기보다는 누가 더 많이 그리고 관찰을 많이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관찰을 좀 많이 하셨으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물론 이제 저희가 입시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림의 방향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스케치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채색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잘 될 거예요. 자, 이제 요거 복잡한 거는 어느 정도 끝났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뾰족하게 뭐 하나 나온 거 있죠?
요게 이제 어디에 뭐하고 뭐 사이에서 나왔는지를 좀 먼저 봐주고요. 이 끝부분과 수평으로 그었을 때 어디랑 좀 만나는지 이렇게 수평을 그어보니까 요거하고 만나요. 자, 그러면 얘 끝점은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점, 가로점만, 가로 수평만 보고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세로의 수직선도 봐줘야겠죠. 수직선을 내려봤더니 이 뚱뚱한 이 꽃잎, 요거하고 거리 차이가 요 정도 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차이가 비슷하게 나는 위치에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을 그어보시면 만나는 요 지점이 이 꽃잎, 이 얇은 꽃잎의 제일 꼭지점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제 연필선이 너무 뭉치게 되면 둔탁하게 나오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요 점을 정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끝이 조금 더 뭉툭하게 그려주는 게 낫겠죠. 얘랑 비슷하겠죠. 자, 그리고 저 이게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안 그릴 거예요. 바로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우개로 좀 지워볼게요.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잘 안 보여요. 그쵸? 흰색 꽃이라 프린트를 좀 너무 어둡게 하면 색깔이 좀 어두워지고 그래서 여기를 좀 만들어 줄게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있죠? 제일 큰 거를 먼저 그려줄게요. 그러면은 요 큰 게 요건데 이 아이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얘가 지금 제일 앞에 보이는 요거 있죠? 요거 얘하고 사이에 요만큼의 거리를 또 봐주는 거예요. 아, 그럼 요 정도 떨어지겠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여기가 시작점이 나왔으니까 이 꽃잎의 폭이 나오겠죠? 그럼 이 폭까지 일단은 이렇게 정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정해줘야 될 것이 이제 가로, 세로, 수직 수평. 자, 요 끝점에서 수직을 그어봤더니요. 지금 저희가 그렸던 거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 뚱뚱한 애 있죠? 요거 있죠? 요거하고 거리가 또 요만큼이 나와요. 그러면 요만큼 잡아주시고 수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도 수직으로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만큼 떨어지고 그쵸? 여기 그리고 요 얇은 애 있죠? 여기도 요만큼이 남네요. 거의 비슷하게 남죠?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 그러면 수직은 여기가 되겠고 자, 가로 수평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아직 특별히 여기는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려놓은 요 수술 있죠? 요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평을 그려봤더니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도 요만큼의 거리를 뭐 이렇게 종이로 가져오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100%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요만큼 되겠네. 그러면 수평을 그었을 때, 아, 요 지점이, 이 제일 큰 꽃잎의 요 끝부분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모양을 좀 봐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꽃잎의 모양, 그리고 여기가 한번 살짝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좀 뚱뚱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냥 끼워 맞추기처럼 그려주면 돼요. 전체적인 제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 외곽의 느낌이 비슷하게끔 나올 수 있게 계속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좀 덜 중요한지를 좀 판단을 이제부터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끼워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가이드선 조금 지우고요. 안 보이니까. 자, 여기도 조금 지울게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 시작해도 되지만 일단 가운데 요거 하나 먼저 그려놓으면 요거 사이에 또 그리기가 쉬울 거니까 가운데 거부터 그릴 거예요. 자, 그릴 때, 자, 또 요 위치가 중요하겠죠? 수평을 그었을 때 아까 내가 요거 어렵게 잡았던 요 위치랑 거리가 얼만큼 떨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떨어지는구나 하고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 요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또 옆에 있는 이제 애들은 이제 그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한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수평 그어서 얼만큼 내려오는지 대충의 위치를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얘도 수평 나머지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여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저 요것도 생략을 했어요. 그냥 여기 하나로 요렇게 뒤에서 나오는 요렇게 연결지어서 하나 그려봤습니다. 아랫부분에 이제 여기 이파리 하나 그려주고요. 윗부분이 살짝 두꺼운 느낌으로 얘도 윗부분이 살짝만 두꺼운 느낌으로 아래쪽 처리하면서 그려줄게요. 자, 얘하고 조금 벌어진 것 같아서 저는 다 그렸더니 이제 조금 좀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자, 하고요. 지우개를
이 지우개 있죠? 지우개의 넓은 면적을 사용해서 이 라인들을 조금 연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 이 면이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왜냐면은 흰색 꽃이니까 연필선이 너무 많이 튀는 것도 안 좋겠죠. 그래서 다 그리고 나서 슬쩍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이 라인 정리를, 너무 빡빡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해서 좀 연하게 자 만들어주고 일단 스케치 마칠게요. 흰색 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채색을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하얀색 꽃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에 가까운 그런 흰색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들 색상을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